우리 경제 활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봤더니 10월에 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흐름이 나쁜 건 아닌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 가운데에선 하위권입니다. OECD는 그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기업에 가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시작일 텐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먼저 이세중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I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홍상우 씨. 임금이 높은 직장을 알아보려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보고 중소기업 취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안을 찾은 겁니다. 이거를 신청해서 이제 하면은 급여 문제는 그걸로 좀 충당이 된다 생각했고 우선 빨리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일정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1,200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겐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5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엔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실시한 청년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산하기관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기존의 제도의 성과를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고 더 많은 청년 노동자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에 출퇴근길이 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주던 교통비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택시나 지하철, 버스 이용하기도 더 편해졌는데 이게 사라진다 하니까 적금을 줄여야 할지.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지원 기업 규모와 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이세중 기자. 그러니까 정부 설명은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정책 목표도 달성했으니까 사업을 끝냈다는 거죠.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간한 한국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낮은 청년 고용률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건 우선순위가 꽤 높은 과제라고 했거든요. 우리 청년 고용률 수준이 그만큼 아직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겁니다. 근데 앞선 보도를 보면 이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면서요. 네, 예산안을 분석하는 국회 예산처와 나라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모두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재직 기간이 전보다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 사업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보면 여기에 가입한 청년의 근속 기간은 53개월로 청년의 평균 재직 기간보다 2년 이상 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을 지원하는 다른 예산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대상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대표적으로 내년에 3,500억 원 편성됐습니다.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로 보면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유사한데요. 매달 청년들이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내면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서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年금액의 4배 이상을 불려주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보다는 지원폭이 훨씬 낮고요. 무엇보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당초 목적이었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긴 한데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다루는 시각, 방향이 달라진 이유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줄이고 직업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민간으로. 네. 네, 먼저 기업의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사업 관련 예산이 900억 원 늘었고요. 청년이 취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취업 훈련을 강화하는 게 분명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잖아요. 네.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내년부터 축소되면 당장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세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